안녕하세요. 코난과 김태현의 오디오월드입니다. 여기는 오랜만에 과천에 있는 소리샵 본사에 와 있습니다. 여기 전용 청음실인데요. 이번 시간에는 여기 중앙에 있는 블루사운드의 신제품입니다. 이전에 블루사운드의 신제품 두 종을 저희가 리뷰를 한번 한 적이 있었죠. 근데 가장 중요한 제품 하나를 빼먹고 했었어요. 노드 아이콘입니다. 이 신제품 세 종 중에서 최상위 모델이죠. 일단은 이게 블루사운드는 NAD, PSB 이런 브랜드와 다 한솥밥을 먹는 한 지붕 세 가족이에요. 그렇죠. 예. 근데 그 중에서 이제 블루사운드와 나드, NAD가 이 스트리밍 쪽에서 여러 가지 공유하면서 계속 서로 도우면서 엄청나게 좀 시너지를 내고 있는데 이 브랜드들의 소유한 그룹이 이제 램브룩이죠. 그렇죠. 예. 그 그룹에 있어서 최근 1년간 가장 큰 이슈라면은 여러분들이 타이달 쓰시는 분들 아실 텐데 MQA라는 이렇게 디코딩 일종의 기법인데 MQA를 램브룩이 인수를 해버렸어요. 그렇죠. 예, 인수를 하면서 MQA가 사실 준비하고 있던 것들이 많았었거든요. 그러면서 램브룩이 이거를 거의 다 주워 먹었죠. MQA가 가지고 있던 유무선 어떤 알고리즘이라든가 새로운 디지털 프로세싱 이런 기술이 있는데 이거를 이제 램브룩 산하에서 소개하게 되면서 램브룩이 인수하면서 램브룩 산하의 블루사운드에 일단은 그쪽에서 이제 발표하고 적용하기에 이르렀는데 1차적으로 큐로노라는 그렇죠. D2A 기술을 일단은 노드 아이콘에서 처음 그렇죠. 선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램브룩이 MQA 랩스를 인수하고 나서 예. 가장 먼저 선보인 일종의 디지털 필터링 기술인데 네. 크로노 D2A라는 기술을 예. 이 블루사운드 노드 아이콘에 처음 적용을 시켰다. 예. 이게 이제 가장 큰 뉴스였고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며칠 동안 계속해서 들어보니까 이 어떤 질적 업그레이드가 뭐 칩을 2개 쓰고 여러 가지 이유도 있겠지만은 예. 이 큐로노 D2A 기술이 정말 열일을 한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게 MQA를 인수하면서 이제 뭐 MQA가 개발이 완성된 뭐 어떤 코덱이라든가 디지털 뭐 알고리즘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제 자기 램브룩 산하 브랜드 제품에 이식하는 이런 일들이 계속 이제 지금 이제 시작되고 있고요. 그 외에 뭐 HD 트랙스라는 음원 다운로드 서비스 하던 회사와 같이 협력해서 뭐 온라인 스트리밍 서비스를 그렇죠. 론칭한다. 뭐 이런 소문도 있고 이렇게 된다면은 램브룩이 이쪽 디지털 네트워크 스트리밍계에서 하나의 거대한 좀 생태계를 자체적으로 형성하지 않을까. 예, 그런 예상을 해봅니다. 예, 조금 서두가 길었는데요. 오늘 이 시간에 소개할 좀 전에 말씀드린 블루사운드의 노드 아이콘에 대해서 리뷰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전면 이 패널 보니까 유리예요. 유리에다가 5인치죠. 5인치 디스플레이, 컬러 디스플레이를 장착을 하고 있고요. 요즘에는 커버 플로우나 이런 게 네트워크 플레이어에 안 뜨면 뭔가 허전합니다. 요즘에. 그렇죠. 예. 그러니까 액자에 걸린 그림이 없어지는 그런 느낌이죠. 그러니까 예전에 한 2010년 제가 이제 그 아이팟 클래식 예. 쓸 때만 해도 거기에 조그만 그 앨범 플로우가 뜨잖아요. 이렇게 네. 휠 돌려갖고 네. 그게 거의 충격이었어요. 아, 그렇죠. 그거가 보이느냐 안 보이느냐. 네. 그런데 요즘에는 이제 거의 이제 필수템이 됐고 이 같이 나왔던 그 동생들 노드 4세대하고 노드 엣지가 예. 아쉬워했던 분들이 뭘 아쉬워했냐면은 디스플레이가 없다. 아, 네. 앨범 자켓을 볼 수가 없다. 그걸 아쉬워했는데 역시 플래그십답게 당당하게 예. 5인치 디스플레이를 통해서 자기가 좋아하는 앨범 자켓을 예. 볼 수 있게 됐다. 이것도 큰 장점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게 전면 상단 쪽에 보면은 여기에 터치 패널이 있어요. 그래서 볼륨이나 뭐 자동, 간단한 스톱, 재생, 이런 것들, 이런 것들 조정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상판이 폴리카보네이트, 상당히 견고한 이런 소재로 돼 있고, 전체 셰시 기본은 알루미늄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위 모델과는 일단은 덩치도 좀 더 크고 풀 사이즈는 아니지만 훨씬 탄탄한 든든한 그런 느낌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뒤쪽으로 넘어가면은 여러 가지 입출력단이 있는데요. 일단은 입력 쪽은 이제 이더넷 입력, 그다음에 광입력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USB-C 입력이 생겼더라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거를 만약에 책상에서 쓰면은 책상에서 쓰는 PC나 뭐 이제 맥북을 연결을 해서 소위 말하는 PC파이, 맥파이를 할 수가 있는 길이 이제 열린 거죠. 그렇죠. 예, 요거는 상당히 유용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요즘에
웬만한 네트워크 플레이어는 다 기능을 갖추고 있는데 이 HDMI, eARC 요 입력도 빠지지 않고 마련해 놓은 모습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출력 쪽 보면은 광, 동축, 그 다음에 USB A 타입 출력 뭐 이런 것들 다 마련돼 있고, 그리고 이제 노드 아이콘으로 가니까 이제 아날로그 입출력이 다양하게 좀 마련이 돼 있어요. 일단은 입력은 언밸런스드 RJ 입력 하나, 출력은 보니까 밸런스도 지원을 하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동생 모델들에는 없던 거였고, 예. 그리고 정말 이 XLR 밸런스 케이블, 인터 케이블을 좋아하시는, 선호하시는 분들한테는 네. 이렇게 소수기기 네트워크 플레이어서 XLR 출력을 해주면은 네. 그렇게 좋을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전압 출력도 높은 데다가 노이즈 관리 면에서도 유리하니까 예. 이 XLR을 선호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런 분들한테는 정말 이 노드 아이콘이 큰 선물일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여기에서 다음으로 이제 헤드폰 출력. 그렇죠. 네, 헤드폰 출력이 보니까 이 양옆에 하나씩 있어요. 그렇죠. 이게 예. 보통 이제 하나하나 뭐 그 정도에 그치는데 6.3mm 잭이 양 사이드에 있어갖고 네. 제가 테스트를 해보니까 두 사람이 동시에 꽂아갖고 동시에 들을 수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보통 이제 하나만 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리고 이게 이제 제가 지금 집에서 쓰고 있는 ODG LCD 네. LCD2 클래식이라는 모델인데, 네. 간만에 봅니다. 예, 이게 그렇게 쉽게 울리는 평판 헤드폰이 아닌데 예. 그냥 쑥쑥. 아. 더군다나 다른 평판 헤드폰, 다른 브랜드의 평판 헤드폰하고 두 사람이 동시에 들었는데도 네. 정말 짱짱하게 울리는 거 보고, 이게 얘가 지금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내장 헤드폰 앰프가 그냥 뭐 수준이 아니라 미국 THX의 AAA 헤드폰 그렇죠. 앰프라고 되게 유명한 헤드폰 앰프가 있는데, 네. 거기서 전용 그 독립된 헤드폰 앰프를 통해서 출력을 하니까 정말 이 헤드파이 하시는 분들한테도 정말 쓸모가 있는 네. 네트워크 플레이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네트워크 플레이어니까 네트워크 스트리밍 쪽에서 어떤 프로토콜 지원하는지 궁금해 하실 텐데, 일단은 무선 프로토콜은 뭐 에어플레이 2, 블루투스, aptX, HD 다 지원을 하고요. 그 다음에 스포티파이 커넥트, 뭐 타이달 커넥트 그런 것들 다 지원하고, 룬도 이제 인증 될 예정이고, 그 보면은 기본적으로 이 블루 사운드나 NAD 쪽은 자체 블루 OS 스트리밍 엔진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체 앱을 가지고 있고요. 이 앱이 정말 편리하죠. 저도 이제 오늘 리뷰하러 여기 딱 와가지고 와이파이를 딱 잡고 블루 OS 앱을 딱 켰어요. 근데 이미 노드가 아이콘이 잡혀 있어요. 그렇죠. 예, 뭘 이렇게 다른 걸 뭘 할 필요가 없이 액션을 취하지 않아도 그냥 알아서 잡힙니다. 그렇죠. 다른 스트리밍 앱 중에서도 이렇게 빨리 기기를 찾아내는 거는 얘가 진짜 독보적인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이에 비하면 룬은 오히려 조금 늦는 편이에요. 왜냐면 맞아요. 일일이 걔를 클릭을, 오디오 그 항목에 들어와서 예. 그걸 클릭을 해서 활성화를 시켜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얘는 그냥 뜨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어떤 연결에 있어서 어떤 스트레스는 전혀 없는 앱이다. 그래갖고 개인적으로 이 블루 OS 앱은 참 잘 만든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이게 블루 OS, 블루 사운드 이쪽이 스트리밍 쪽에 굉장히 선도적으로 상당히 발빠르게 움직여가지고 뭐 전 세계 스트리밍 서비스 뭐 거의 지원 안 하는 게 없고요. 그리고 특히나 벅스를 지원을 해요. 그렇죠. 그냥 인앱에서 벅스를 지원을 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도 상당히 강점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예. 그 다음으로 좀 하드웨어 쪽에서 조금 살펴보면 우선은 공개한 게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근데 일단은 DAC 칩셋은 9039 Q2M을 썼죠. 그렇죠. 예. 이게 정말 최신 미국 ESS의 최신 칩인데, 그렇죠. 이 가격대에서 9039 Q2M, 그러니까 투 채널 칩이긴 하지만은 최신 9039 칩을 쓸 줄은 몰랐는데, 네. 이 동생 모델들은 이 칩을 투 채널 칩이니까 하나씩 써갖고 맞아요. 좌우 채널 하나씩 한 회로씩 썼단 말이에요. 네. 근데 얘는 이제 플래그십답게 이걸 이제 두 개를 투입을 했고, 두 채널 칩이니까 한 채널 일단 두 개 회로를 쓰니까 이렇게 되면 다이내믹 레인지도 훨씬 그렇죠. 넓어지고 채널 분리도도 좋아지고. 그리고 예. SMB도 좋아지고. 예. 이런 여러 가지 효과가 있기 때문에 역시 플래그십답게 DAC 최신 칩을 네. 하나씩 썼다. 이게 큰 뉴스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거기다가 이제 MK가 개발해낸 크로노, D2A 기술인데, 일반적으로 그냥 간단하게는 뭐 디지털 도메인에서 시간축 오류를 잡아낸다. 그렇죠. 뭐 이런 그 스트리밍 쪽에서 그런 내용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어떤 기술일까요? 예, 얘네가 이제 화이트 페이퍼 백서를 이제 네. 공개를 했어요. 그래갖고 맞아요. 쫙 있는데 그 예. 그래프 한 네 가지만
조심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좀 전에 코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D2A, 큐로노 D2A 기술은 쉽게 말해서 가장 그러니까 디지털 신호를 아날로그 신호로 컨버팅하는 게 DAC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요즘 DAC, 특히 델타 시그마 DAC 방식에서는 시간축에서 원래 자연 아날로그 신호에는 없던 포스트 링잉, 프리링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쉽게 말씀드리면은, 그러니까 이건 제가 지어낸 말이 아니라 그 백서에 어떤 표현이 있냐면은 자동차가 가는데 앞에 과속 방지턱이 있단 말이에요. 네. 방지턱 넘어가기 전에 차가 흔들리면은 그게 프리링. 아, 예. 예, 그리고 과속 방지턱을 넘어갔는데도 계속 차가 출렁거리면 그렇죠. 포스트 링잉이다. 근데 이게 참 좋은 비유인 게 원래 아날로그 신호 LP를 들으면 그 앞뒤에 출렁거림이 없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가장 효과적으로 그리고 가장 그러니까 체감상 느낄 수 있게끔 프리링잉을 아예 없애고 예. 아예 없애고 포스트 링잉은 지금까지 나온 어떤 그 디지털 필터보다도 축소화시킨 게 바로 네. 큐로노 D2A 기술이다. 그래서 그러면 궁금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저부터도 궁금했던 게 이렇게 좋은 걸 왜 딴 데는 왜 생각을 못했을까? 근데 얘네 기술은 뭐냐면은 지금까지는 거의 모든 제작사들이 전대역에 걸쳐서 그러니까 로우 패스 필터를 되게 세게 걸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그 부작용으로 프리링잉도 생기고 포스트 링잉도 생겼는데 이걸 없애기 위해서 자기네는 음악 신호가 해당되는 그 대역만 한정을 해서 로우 패스 필터를 걸다 네. 보니까 이렇게 두 마리 토끼를 잡게 됐다. 그게 핵심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정말 한 줄 요약을 하면 MQA 랩스의 큐로노 D2A 기술은 DAC에서 가장 아날로그 신호에 네. 가까운 소리를 얻기 위한 디지털 필터링 기술이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MQA가 MQA 랩스 연구소잖아요. 그렇죠. 여기에서 그 개발 중이거나 이미 개발해 놨던 이런 것들을 계속 블루 사운드나 아니면은 NAD나 같은 계열사 하드웨어에 좀 적용시킬 것 같은데 계속 기대가 많이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예, 그 다음으로 나머지 하나 뭐 추가적으로 설명드리면 D락 라이브 지원을 그렇죠. 해요. 예, 그렇죠. D락 라이브가 원래 이제 램브룩 산하의 NAD 쪽에서만 지원을 했었는데 이제 블루 사운드 거의 전 모델을 계속 다 지원을 하는 그런 방향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공간 음향, 공간에서 만들어내는 여러 가지 잡다한 뭐 시간초 오류라든가 이런 것도 잡아주기 때문에 아주 손쉽게 룸 튜닝 없이도 그래도 많이 좋아진 사운드를 즐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은 전반적인 제품 설명에 대해서는 이 정도까지 마치고 퍼포먼스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다가 오늘 좀 파워앰프는 같은 계열사죠. NAD의 C298 이거 아이겐탁트 증폭 모듈 그렇죠. 채용한 제품입니다. NAD에서 만든 것 중에 상당히 파워앰프 상당히 좋은 제품이에요. 클래식 라인 중에서는. 네, 그리고 스피커는 오디오 벡터의 R6 시그니처 버전을 사용을 해서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언제나처럼 3곡 정도 녹음을 했는데요. 이어서 한번 쭉 들어보시죠.
There's always some reason to feel not good enough, and it's hard at the end of the day. I need some distraction, oh, beautiful release. Memories seep through my veins, and it may be empty. Oh, weightless, and maybe I'll find some peace tonight in the arms of the angel. Fly away from here, from this dark, cold hotel room. 네, 세 곡 이어서 들어보셨는데요. 저는 이렇게 첫 번째 곡은 이게 로드리고 앤 가브리엘라의 곡인데 이게 브레이킹 배드에 삽입됐던 곡이죠. 이게 근데 어쨌든 이 굉장히 저는 이 두 번째 곡 뭐 사라 맥락클란의 엔젤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확실히 9039 Q2M을 채널당 한 발씩 썼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하위 모델이나 이것들하고는 딱 선을 긋는 것 같아요. 네, 일단은 SMB나 해상력 이런 것들이 상당히 좋고요. 예전에 계속 노드는 계속해서 저희가 뭐 리뷰도 하고 많이 개인적으로 들어보고 그랬는데 확실히 소리 계열이 곱고 그리고 쾌감이 확실히 좋습니다. 이게 좌우 채널 분리도가 좋다 보니까 스테레오 이미징이나 이런 것도 아주 좋고요. 그리고 뭐 크로노 그런 기술 때문인지 하여튼 뭔가 부스스한 노이즈 같은 것들 그렇게 느끼는 뭐 이런 것들이 없이 굉장히 명료한 그런 사운드는 확실히 이게 상급으로 제대로 만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노드 아이콘을 들으면서 첫 인상은 음이 상당히 명료하고 예. 귀에 붙는 촉감이 되게 붙는 느낌이었어요. 예. 이전 3세대까지만 해도 귀에 아주 그냥 찹쌀떡처럼 딱 붙는 네. 그런 쾌감은 없었는데 이번에 노드 아이콘 해갖고 또 9039 Q2M 칩을 쓰고 나서 정말 이미지라든지 이런 게 되게 선명하고 또렷하고 되게 애가 파워가 생겼어요. 예. 좀 음의 엣지라고 그럴까? 예. 좀 킥력이 좀 높아졌다고나 할까? 네. 전반적으로 여러 가지 큰 변화가 생긴 것 같아요. 예, 뭔가 그 엔진을 하나 더 추가한 듯한 그렇죠. 약간 그런 느낌이랄까요? 예. 그리고 뭐 사실 클래식 녹음은 사실 되게 좀 하이엔드 기기들 쓸 때 이런 때 저희가 좀 많이 테스트하는데 한번 어느 정도 하나 한번 보자 해가지고 들어봤는데 아네소피 이 선생님의 바이올린이 이게 이 녹음 자체가 굉장히 쾌감 있고 다이내믹스도 넓고 막 그런 녹음이잖아요. 이게 상당히 좀 시스템을 많이 가려서 좀 저렴한 기기들이나 이런 데서 되게 신경질적이고 짜증나서 오래 못 듣고 막 그런 경우가 많은데 꽤 들어줄만 했습니다. 저는. 그렇죠. 게다가 이게 파워앰프 직결로 들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디지털 볼륨을 쓴 그렇죠. 거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되게 명료하고 작은 볼륨에서도 그 폼이 무너지지 않고 네. 여러 가지 좀 긍정적인 신호가 되게 많았고요. 그리고 두 번째 뭐 엔젤곡이나 이제 세 번째 찍어낸 바이젠 이런 예. 곡을 들으면은
제가 어제 이제 마침 뭐 LP를 장시간에 걸쳐서 들었는데 그때 느낀 게 뭐 이제 새삼 느낀 게 이 아날로그 사운드의 가장 큰 특징은 스트리밍 음원과 비교했을 때 이 무대 앞이 정말 투명하다는 예. 거 그거였는데 이 노드 아이콘으로 들으니까 그거에 점점 근접해 오는 걸 느꼈어요. 그래서 음끝을 흐리거나 이 앞이 뿌여지거나 뭐 이런 것이 이제 디지털 음원의 특징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확 바뀌었어요. 뭐 안개가 거친 거 뭐 이런 느낌. 그럼 이 이유가 뭘까 하면 아까 말씀드린 큐로노 D2A 그 기술을 통해서 그러니까 뒤에 음끝을 끌지 않고 딱게 명료하게 탁탁 해주니까 이 체감상으로는 무대 앞이 되게 투명하게 느껴진다. 그리고 이미지가 진짜 4K 화면을 보는 것처럼 선명하게 맺힌다는 게 체감상으로는 그 디지털 필터링 기술이 체감상으로는 그런 쪽으로 좀 느껴졌던 것 같아요. 아, 네. 저도 많이 어느 정도 그 김표님 말씀하시는 게 어떻게 보면 그런 그 기술과 음질적인 부분과의 연계관계, 그렇죠. 이런 것들이 상당히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 측면도 많이 있고요. 어쨌든 이 블루 사운드가 NAD와 함께 PSB와 함께 이제 램브룩 산하인데 이들이 정말 새로운 생태계를 만들면서 MQA까지 인수하면서 점점 더 자신들의 이런 플랫폼을 계속해서 점점 견고히 해나가는 지금도 지분이 이제 네트워크 스트리밍 쪽에서 지분이 상당히 큰데 앞으로도 정말 더 커질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리고 이 큐로노 D2A 그리고 이어서 뭐 DSD 뭐 이런 기술이 이제 그렇죠. 준비 중이잖아요. 예. 이런 게 업체 사이에서 어떤 신뢰가 생기고 품질 검증이 끝나면은 뭐 라이센스 형태가 됐든 어떤 형태가 됐든 타 브랜드에도 많이 채택이 될 것 같아요. DH를 쓰는 맞아요. 타 브랜드 네트워크 플레이어나 DH에서 그래갖고 이런 거를 저 개인적으로 리뷰어 입장에서 오디오 애호가 입장에서 좀 그 추이를 계속 지켜보면 되게 재밌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해서 블루 사운드의 노드 아이콘에 대해서 리뷰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시간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또 재밌는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코난과 김편의 오디오 월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